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알려드리는 정책생활반장입니다. 요 며칠 집안에 개인 사정도 있고 막 휴가도 갔다 오고 해가지고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드릴 정책은 바로 이제 임대차 3법이에요. 7월 31일 날 이제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정책생활반장에서 다루냐 안 다루냐 조금 고민이 많았는데 전세대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는 영상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소개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임차인 중심으로 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당연히. 게다가 이게 실제적으로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하죠. 계약을 해가지고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도 이 임대차 3법에 해당이 돼요. 당장 11월 이때 만기이신 분들도 해당이 되니까 영상 꼭 참조하셔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임대차 3법이 뭔지를 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전월세 신고제, 두 번째로는 전월세 5% 상한제,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계약갱신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 법안을 임대차 3법이라고 해요. 하나하나 이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전월세 신고제예요. 2021년 6월에 시행이 되는데 사실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전월세 계약 후에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법인데, 기존에도 집 매매할 때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이제 중개인이 신고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전월세에도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매랑은 조금 다른 게, 중개사님이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임차인이 직접 이거를 신고를 해야 돼요. 이사를 하시고 나서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전입신고를 하시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신고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면은 임대차 신고가 되고 또 그것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월세 신고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사실 그냥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신경 쓸 이유도 없어요. 자, 두 번째로는 전월세 5% 상한제예요. 이거랑 계약갱신 청구권, 이 두 개가 중요한 건데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전월세 5% 상한제는 딱 보기만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전월세가 이제 계약 만기가 되면은 계약을 갱신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보증금을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예를 들면은 전세 보증금이 1억이라고 하면은 갱신할 때 최대 5%인 최대 1억 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5%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게 지자체에서 또 임의로 정할 수가 있어요. 상한이 5%라는 거지 지자체에서는 3%까지도 바꿀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살짝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전세가가 오르는 지역의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라면은 당연히 전세 보증금을 5%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려서 받고 싶잖아요. 전세 보증금이 1억을 받고 있었는데 주위의 전세가가 이제 2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1억 500만 원이 아니라 2억 받고 싶죠. 근데 이 법에 걸려서 못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갱신을 안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까봐 이제 정부에서는 세 번째 법안을 이제 만들게 돼요.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이 두 개가 지금 세트로 묶어가지고 사실 임대차 2법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되는 건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도 조금 먼저 이렇게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바로 이제 2+2라고 써 있는데, 임차인에게, 그러니까 세입자죠,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는 거예요. 전세 계약이 이제 보통 2년이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이제 세입자에게 나가라라고 해도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하면은 2년은 더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4년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월세 5% 상한제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싶어도 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약 연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일단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기본적인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소급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기존에 계약하신 분들도 해당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기존에 계약이 돼서 살고 계신 분들에게도 이제 효력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2018년 11월에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이면 2020년 11월이면 만기가 되잖아요. 이런 분들도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도 5% 이상은 못 올리는 거죠, 집주인이. 그러면 이 계약갱신 청구권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 볼게요. 이제 임대차 기간이 이제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 기간에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2020년도 올해 12월 10일부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12월 10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2개월 전에 청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들면은 계약 만료가 20년 올해 11월 15일인 경우에는 20년 10월 15일까지 계약 갱신 요구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20년 12월 20일인 경우에 20년 10월 20일까지 계약 갱신 요구가 가능한 거고요. 이거를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안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통화를 하실 때도 녹음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자로 기록이 남게끔 문자로 하신 거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이거 임대인한테는 조금 불리할 수 있는 건데, 계약갱신을 해가지고 새롭게 2년을 더 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나가실 수 있어요. 계약갱신을 했는데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는 거죠. 2년은 살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계약했는데 그 임차인이 나가버리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손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나갈 수 있다는 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시기 3개월 이전에 집주인한테 통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복비 문제도 있어요. 나가시기 3개월 전에 꼭 나가신다는 통보를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월세 임대차를 살다 보면은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묵시적 갱신이란 거는 우리가 보통 임대차 할 때 집주인이랑 세입자가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서로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으면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처럼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가 이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일단 아니에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집주인이 이제 전화나 문자로 나가라고 이제 의사표시를 했을 때, 임차인이 세입자가 나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갱신하겠어요 라고 이제 의사를 기록이 가능하게끔 밝혔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통화 녹음이나 문자로 기록이 남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 그러니까 집주인이랑 아무 말 없이 그냥 살고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는 계약갱신 청구권 하나가 지금 쓰지 않은 카드가 계속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만약에 집주인이 말이 없다 그러면 조용히 있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집주인이 이거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 9가지 정도가 되는데 한번 이렇게 표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조부모부터 손자까지 이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겠다라고 하면은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도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 영상이나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뭐 당연히 거절할 수 있겠죠. 건물이 노후돼가지고 이제 안정상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건축을 한다던가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심각한 잘못을 한 경우에도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의 전부나 일부가 파손됐다라든가,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했다던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3자에게 이제 전대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집주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직계 존비속이 실제로 거주를 하면 거절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근데 예를 들면 실제로 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임차인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권한을 넓히겠다라고 이제 밝히고는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임차인이 이거를 조사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조사를 해보니까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직계 존비속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3개월치의 월세분에 해당하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점, 이것도 조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대차 3법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좀 다뤄봤는데요. 이 제도를 알고 있어야지 내가 또 가장 유리한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 이렇게 되면은 이 제도를 알고 있어야지 내가 집주인하고 얼굴 붉히지 않고 지혜롭게 이제 상황에 맞춰서 대처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보이거든요. 또 저희 정생반에서도 계속해서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조금 만들 계획이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세 물량이 지금
단기적으로도 지금 막 씨가 마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복지 정책이나 정책들이 있다고 하면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성실하게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